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약 없이 10분 만에 혈당을 가장 확실하게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잘 알아두시면은 이제 혈당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요. 잘 이해하시고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것은 이제 영상 보시기 전에 주의사항이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주의사항은 이제 병을 이 영상으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병을 치료하시고자 하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 진단,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병 치료하시면 안 돼요. 자, 건강 수명을 우리가 이제 오래도록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혈당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혈압도 있고 뭐 다른 뭐 중요 요소들이 있는데 혈관 상태 이런 거 있는데 그 핵심 포인트는 이 혈당을 어떻게 적절하게 낮게 유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을 어떻게 적절하게 낮추느냐가 그 사람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 검사를 하게 되면은 뭐 그 순간에 혈당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하루 24시간 어떻게 혈당이 움직이고 최고값은 얼마인지 또는 최저값은 얼마인지 그리고 또 평균값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화 혈색소라는 검사를 하는데 이 당화 혈색소는 이제 빈혈 수치 중에서 혈색소 수치 중에서 당화가 되어 있는 그 포도당이 붙어서 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몇 프로인지 확인을 해서 그러면 이제 3개월 그 적혈구 수명이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월에 이제 평균 혈당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그 당화 혈색소 HbA1c라고 하는 당화 혈색소 표이고요. 어, 이 표는 항상 강조하는 표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화혈색소를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건지를 이제 목표를 잡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슈퍼 옵티말, 이제 초최적, 최적, 그다음에 정상,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 그다음에 당뇨, 그리고 이제 위험 단계 이렇게 6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단계 같은 경우는 7.6부터 그 이상이 되면은 위험 단계가 해당이 되고요. 요 A1C라고 하는 게 당화 혈색소 파트고요. 요것을 이제 3개월 평균 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17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칸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당화 혈색소가 11.2였는데 이제 킬레이션 치료를 해가지고 완치됐던 환자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화 혈색소가 11이었고 3개월 평균 당이 269로 상당히 높은 케이스였는데 이제 치료를 통해서 완치된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부터 7.0 사이를 이제 당뇨 단계라고 보고 그 이상은 위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에서 5.6이고 이제 5.7부터 5.6까지는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2 정도 되면은 평균 당이 한 103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을 저는 환자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평균적인 수명보다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당화혈색소를 낮춰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더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 이하로 평균 당을 100 이하로 만들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영양 처방도 하고 수액 치료도 하고 그리고 식이요법도 집중해서 가르쳐 가지고 이제 암 치료를 하고 있고요. 비만인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당화 혈색소를 이제 5.2 이하로 유지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화 혈색소를 내가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 수명이 결정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의 당화 혈색소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 몇 주로 목표를 잡고 내가 이제 생활 습관과 식이 습관과 운동을 어떤 수준으로 결정을 할지 체크를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5점 가급적이면은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당화혈색소를 5.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은, 이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마이오카인 수치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오카인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마이오카인을 올렸을 때 혈당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마이오카인을 어떻게 적절하게 몸에 충분히 분비되게끔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혈당 수준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오카인에 따라서 혈당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이제 2주간 이 연속 혈당 측정기 리브레를 이제 팔에 부착을 해가지고 24시간 혈당을 2주간 모니터링 했고요. 그 마이오카인이 분비되는 거에 따라서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오카인이 증가하면은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건데요. 여기, 요 그래프, 요 부분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점심을 먹었을 때, 이제 아침을 먹었을 때고, 이제 점심을 조금 아침보다 많이 먹었을 때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점심을 먹고 마이오카인이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마이오카인 분비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예,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을 건데, 제가 마이오카인을 증가를 시켰더니 혈당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훅 떨어졌거든요. 아주 단시간에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어, 낮추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이오카인 수치를 올리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살짝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수준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170이니까 대략 한 100, 뭐 한 40, 150 정도 수준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오카인을 분비시켜주면은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점심이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 후에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훅 떨어졌죠.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것도 이때도 마이오카인이 증가하게 되면 혈당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마이오카인이 이제 분비가 되면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야간 공복 혈당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혈당이 이렇게 점심을 먹었을 때는 급격하게 혈당이 170까지 올라갔다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양배추 식사요법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이제 근력 운동을 했는데 이때는 마이오카인이 조금 분비가 됐어요. 운동을 뭐 한 10분, 한 20분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마이오카인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혈당이 어, 이쪽이 이제 저녁이거든요. 저녁.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밤 사이 새벽 혈당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공복 혈당이 이 기준이 100인데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다 100을 넘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100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죠. 그럼 이 기준만 보면은 공복 혈당 장애가 조금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그래프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충분히 그 마이오카인을 분비를 많이 시켰더니 마이오카인 분비를 충분히 많이 촉진을 했더니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이제 자기 전 이게 이제 12시 정도 될 건데 자기 전 혈당이 거의 이제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공복 혈당도 이렇게 낮게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공복 혈당이 한 80 정도 아래에서 많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마이오카인이 이렇게 충분히 많이 분비가 되면은 공복 혈당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마이오카인이 적게 분비됐을 때 이렇게 이제 공복 혈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이오카인을 충분히 저녁에 늘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기준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공복 혈당을 잡을 때도 마이오카인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오카인에 따른 그 혈당 변화인데 요거는 이제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안 된 상태예요. 이런 경우도 식사 후에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안 되니까 훨씬 이렇게 피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카인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사량이 조금 적게 먹어도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다. 즉 이런 경우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산화 스트레스가 돼서 노화가 촉진이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식사량이 좀 많아지면 이게 뚱뚱하게 혈당 그래프가 생깁니다. 즉 마이오카인이 없으면은 식사량에 따라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 또는 이게 뚱뚱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둘 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세 번째, 요거는 아침, 점심, 요게 이제 저녁 그래프인데 저녁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양배추 식사법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마이오카인이 충분히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그래프가 낮은 산 모양이 되죠. 이렇게 낮게.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도 생기지 않고 이게 높이도 낮아지고 그리고 옆으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낮은 산 모양의 혈당 그래프가 됩니다. 즉 혈당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췌장도 훨씬 부담이 덜 될 거고요. 혈관의 그런 혈당도 적기 때문에 혈관 합병증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프, 이 두 가지는 마이오카인이 부족했을 때, 이 세 번째가 마이오카인이 충분했을 때 이상적인 혈당 변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오카인을 꼭 잘 분비되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운동을 10분 동안 그 마이오카인을 상승시켰을 때 그 혈당 변화 그래프입니다.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건데요. 여기 그래프 같은 경우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마이오카인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10분 동안 상승을 시켰더니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산이 갔어야 될 혈당 그래프인데 어떻게 됐죠? 올라가다가 훅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요런 산이 큰 그래프보다 요건 조금 요런 그래프보다 요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어 운동 그 마이오카인을 분비하기 전에는 165였는데 이 마이오카인이 분비되고 나니까 100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65가 갑자기 10분 동안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혈당도 안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그래프. 그래서 10분 동안 마이오카인 올렸을 때 혈당 그래프는 이렇게 급격하게 혈당을 10분 만에 65 65 이하로 이렇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6분 동안 이제 마이오카인을 상승시켰을 때 혈당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오카인이 분비되기 전에는 한 133이었는데, 마이오카인이 이제 6분 동안 이제 증가시켰더니 어떻게 됐죠? 97이 됐죠. 그래서 133에서 97로 아주 단시간에 이렇게 6분 동안 올려주기만 해도 혈당이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도 이제 공복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오카인은 무엇인가? 이 마이오카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근육 세포에서 분비되는 세포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그 호르몬과 유사한 그런 물질인데, 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잘 수치가 높아지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오카인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병이 생기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서 고지혈증이 생기기 쉽고 혈압이 상승해서 고혈압이 생기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어 지방간, 더 진행되면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산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통풍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이제 5대 성인병이잖아요. 결국 이런 마이오카인이 부족하게 되면은 건강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 있어서 마이오카인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왜 마이오카인이 이제 부족해서 혈당이 자꾸 높게 고혈당이 생기고 성인병이 생기고 그러는지 알아야겠죠. 그것은 이제 뭐 인류 그 역사상 그 인간의 그런 생활 환경이 많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런데요. 산업 혁명이 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이제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증기기관차도 나오고 여러 이제 장비들이 나와서
석유와 그 전기를 통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많이 줄이고 인간이 육체 노동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면서 어, 노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마이오카인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이오카인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진화가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형태로 진화를 했는데 나중에 점점 이런 이제 비만한 인류로 계속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화가 되는 건지 뭐 퇴화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이렇게 비만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진화 과정 중에 자꾸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인데 이게 세덴터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자꾸 의자에 앉아 있고 침대에 누워 있고 침대에 기대 있는 이런 하루 중에 생활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이오카인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새로운 흡연이다. 흡연만큼 우리 몸에 독성이 강한 문제가 바로 좌식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파에도 앉아 있고, 그쵸? 음, 컴퓨터 사용하느라고 앉아 있고, TV 보느라고 앉아 있고, 앉아서 자꾸 먹고, 예? 이 옆으로 기대서 넷플릭스 보고, 뭐 이런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영화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TV도 보고 또 이제 술도 마시고 하니까 이런 자식 생활이 결국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원래는 인간이 그 근육을 사용하도록 진화가 되었는데, 근육을 사용해서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 충분히 분비되고 그걸로 이제 염증이 조절이 되고 혈당이 안정화되는 그렇게 진화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인간의 노동력을 그런 기계나 그런 장비들이 대체하면서 자꾸 우리가 누워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염증 반응이 생기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이렇게 인류의 조상들은 계속 이렇게 활동하도록 근육을 쓰도록 이렇게 진화가 되었는데 노동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자식 생활이 되면서 지금의 그 현대인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주 원주민들 이게 뭐 한 50년, 뭐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건강한 몸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 헬스를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활만 했는데 이렇게 근육이 충분히 있는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인류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계속 이렇게 누워 있고 앉아 있는 자식 생활을 하면서 몸에 염증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동맥경화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죠. 예. 운동을 해서 마이오카인이 많이 분비되도록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크로스핏이라고 해가지고 단체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는 노동력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발산이 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이오카인 수치가 올라가면서 어, 혈당과 건강 수명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오카인은 이게 결국에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몸에서 분비되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이 마이오카인을 우리가 어,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막 2시간, 3시간씩 하면 좋겠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좀 효율적인 방법을 조금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오카인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집중을 해야지 되겠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근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는 어떻게 보면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하는 기관 자체도 근육입니다. 그리고 뇌가 이렇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 원인도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뇌의 영역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현대 생활이 그 정신적인 노동으로 치우치고 육체적인 활동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육에 대해서 어떤 근육을 그러면은 가장 활발하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이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에 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부피가 크고
그리고 이 허벅지 앞쪽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대퇴사두근이라고 하고 허벅지 뒤에를 이제 흔히 햄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대퇴사두근 근육이 아주 복합적으로 부피가 큰 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 마이오카인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허벅지 근육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 근육에 집중을 해야 되냐? 이제 허벅지 근육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허벅지에는 이렇게 다양한 근육이 아주 부피가 큰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을 잘 이렇게 수축과 이완시켜서 운동을 한다면은 다른 부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허벅지 뒤쪽도 이렇게 다양한 근육이 많이 있고요. 이 그림은 이제 그 뼈에 그 근육이 붙는 자리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뼈 뒤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근육들이 다양하게 붙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오카인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허벅지 앞쪽 근육도 사용을 해야겠지만 허벅지 뒤쪽 근육도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운동이 이제 허벅지 앞쪽하고 뒤쪽 운동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계단 오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계단 운동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먼저 추천을 드릴 건데, 이거는 너무 나이가 많으시거나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분이거나 혈압이 높다거나 뭐 고지혈증 약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 혈관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고령인 경우에는 이런 운동은 조금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잘못하다가 이제 심장병이 발병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조금 건강한 혈관 상태가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너무 의욕적으로 무리해서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방법은 한 2층에서 3층까지 뭐 2칸씩, 3칸씩 한 번에 오르면서 빠르게 두세 층을 빠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분 30초 정도 이제 제자리에서 쉬면은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대략 요거 한 번 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요것을 3번 정도만 반복을 하면은 한 6분 정도로 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은 계속 운동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30분 이상 조깅을 하는 효과랑 맞먹을 정도로 단시간에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것, 어, 그것을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6분 정도 그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떨어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마이오카인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혈당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133에서 97로 훅 떨어집니다. 6분 운동했는데 이렇게 혈당이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혈당이 높은 분들은 양배추 식사법을 하시고 이렇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 6분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6분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시면은 이렇게 혈당을 쉽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두세 층을 두세 칸씩 빠르게 오르고 그리고 1분 30초 쉬고 요것을 3번 반복한다. 그럼 한 6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계단 오르기예요. 근데 식후에 누워 있거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이제 소화시킬 겸 한 12층 계단 정도를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1층까지 내려갑니다. 요것을 3회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한 운동을 해보니까 한 10분 정도면 운동이 끝나더라고요. 적응이 되면은 뭐 층수를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반복 횟수를 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운동한 거는 12층 정도의 계단을 3회 정도 반복해서 올라갔더니 혈당이 어떻게 변화했냐면요. 혈당이 이렇게 변화한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래프인데 혈당이 이렇게 12층 정도 3번 정도 올라가니까 165에서 100으로 훅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계단 오르는 운동이고 그것이 마이오카인까지 같이 분비돼서 몸속의 염증도 조절을 하고 혈관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녁에 가벼운 운동을 좀 더 길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한 30분에서 제가 보니까 한 60분 정도 이제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면서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운동을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그 근력 운동을 했을 때는 혈당이 이제 요렇게 양배추 식사법을 하고 그냥 보통 한 10분, 20분 정도 운동을 했을 때는 혈당이 이렇게 공복 혈당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좀 더 활발하게 그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해줬는데 대략 저는 한 6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훅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야간 공복 혈당도 아주 낮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공복 혈당이 문제인 분은 저녁에 충분히 자기 전에 혈당을 떨어뜨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단 운동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운동장에서 뭐 걷기라든가 뭐 가벼운 이제 공놀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녁 혈당을 충분히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야지 야간 공복 혈당도 이렇게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 공복 혈당이 높아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한 60분 정도만 이렇게 저녁에 충분히 운동을 해주시면은 공복 혈당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운동을 통해서 마이오카인을 증가시키고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 검사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요 계단 오르는 운동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매일매일 실천해 주시면은 혈당도 안정적으로 조절이 될 것이고 이제 뭐 당뇨 약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와 더불어 이제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달아둘 것인데요. 요 양배추 식사요법 영상을 보시고 잘 실천해 주시면 훨씬 더 혈당이 안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건 양배추 식사법을 안 했을 때의 혈당 그래프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 식사법을 하고 운동까지 했을 때 이렇게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은 양배추 식사법과 좀 전에 알려드렸던 그 계단 운동을 하는 것을 병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 운동하고 그리고 양배추 식사법을 꼭 같이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식사법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지금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상 내용인데요. 다음에는 이것을 음식과 함께 먹으면은 혈당이 감소하고 체지방이 줄어들고 암세포까지 줄여주는 그 물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꼭 체크해서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